자,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 사람이 주식을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반대로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면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씨알도 안 먹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배우자를 설득하는 거일 수도 있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자녀를 설득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데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를 먼저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도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남을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무한테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얘기 좀 잘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주변에서 주식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주식을 하는 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은 잘해서 돈을 벌면은, 우리가 지금 단칸방에서 조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면은 집도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고, 차도 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본인도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래, 내 마음에 동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설득을 해요. 그럼 이제 듣는 사람들은, 야 근데 그 알겠다, 주식하면 그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네가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은 실력이 부족하지만 나 열심히 할 거야, 나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면, 그 정도 열심히 할 사람이고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케이를 하겠지만, 뭐 부부사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얘 하다가 말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아무래도 말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서 평가를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되게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그렇게 말릴 것들을 본인에게는 이제 관대하게 허용을 해서 주식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더 나은 거, 괜찮아지는 거를 목적으로 주식을 하려는 걸로 설득을 하면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먹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식을 내가 할 건데 내가 더 나은 삶,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 우리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거 일단 다 내려놓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안 잃을 거야로 가야 돼요. 내가 주식을 하는데 잃지 않겠어라는 마인드를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스스로가 이 생각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을 하는 사람이,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에 혈안이 돼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이렇게 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니까 남한테도 그러는 건데, 그러지 말고요. 스스로에게 먼저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주식을 하는데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도, 이 경기가 침체가 되고 뭐 내가 산 주식이 뭐 안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찍기를 잘못하고 타이밍을 잘못 맞추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크게 돈을 잃지 않을 것인가. 크게는 좀 애매하죠. 그래, 돈을 아예 잃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스스로 그 방법을 모색을 한 뒤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옆에 있는 지인에게, 야 내가 주식을 할 건데 나 부자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다 아직은, 그런데 잃지는 않을게,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네 생각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제로 뭐 데이터적으로 잃지 않으면서 주식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면, 사실 이제 뭐 배우자가 됐든 지인들이 본인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보통 타인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얘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이제 나한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잃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좀 이렇게 한 번쯤 합리적으로는 생각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역시 사실 이제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업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뭔가 이제 좀 공격적인 것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무서워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할 때 항상 이제 저희 와이프, 제 배우자를 설득을 하는 관점이, 우리 이렇게 해서 진짜 큰 부자 될 거야, 이런 거는 내려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항상 이제 이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주식을 말리고 투자를 말리는 사람은 보수적인 마인드인데, 보수적인 마인드의 사람을 설득할 때는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를 오래전부터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와이프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 잃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잃지 않는다.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 잘못되더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본전을 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길을 가면은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주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이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거는 그냥 거의 매달 그냥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월급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뭐 사업을 한다든가 자영업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경제활동에서 잃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도 똑같습니다. 잃지 않는 방법대로 해서 그 이상을 플러스로 쌓아가는 거지, 내가 위에 이만큼 큰 걸 먹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으면, 마이너스의 영향을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그래, 얘가 진짜 뭔가 달콤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허황되구나. 왜? 잃는 거에 대한 그런 대비책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마이너스 영역, 음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고, 뭐 설령 잃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이건 진짜 설령 잃는 건데 잃지 않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주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플랜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장기 투자하면 돼,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잃지 않아,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뭐 장기 투자한다고 잃지 않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잃지 않는 방법대로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삼성전자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좋은 거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잃지 않는 방법대로 주식을 하면 잃지 않을 것이고,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뭐 욕심을 가지고서 잃는 것에 대해서 플랜이 없으면은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먼저 납득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실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주변 분들을 설득을 한다면은 아무리 투자가 싫고 아무리 리스크 지는 게 싫은 사람이더라도 그런 마인드라면은 한 번쯤 해봐 라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야, 우리 가족이 이게 뭐냐,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집 살아야지, 우리 좀 더 잘 살아야지, 우리 노후에 좀 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주식을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좀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고, 스스로가 먼저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잘 마음속에서 곱씹어 보시기를 권장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때로 이렇게 말하면은 주식을 잃지 않는 걸로 이제 할 거면 뭐하러 하냐, 안 하는 게 낫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주식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로 하게 되면 나중에 플러스 알파는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가 무슨 뭐 찌끔찌끔 오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안 하는 때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온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 큰 것을 노리고 들어가면 잃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머니버디 유튜브 채널 말고, 자,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주식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는 거기 들어가셔서 공부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는 요 아래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해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